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진중권 교수를 만나는데요. 늘상 만나던 시사 논객으로서의 진 교수가 아닌 미학자로서의 진 교수를 오늘 만나려고 합니다. 이분이 원래 유명한 미학자시잖아요. 미학이란 학문 자체가 생소하던 90년대에 미학 오디세이라는 책을 썼고요. 대학생들의 필독 도서로 20년간 사랑을 받았습니다.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예, 그때 20대던 이 청년 작가 50대 중년이 됐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만나보죠.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와, 시사 이야기가 아닌 걸로 우리가 만나는 날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책 나온 지가 벌써 20년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20년 전에 독일 유학 가는 비행기 값이나 벌어보자 해서 쓰셨다고요. 예, 그때 제가 그 유학 가려고 돈을 좀 모아놨는데 예. 어머니가 그 돈을 갖고 자기 차를 사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어머님이. 네. 예, 그래서 책 써서 그거 벌어야겠다. 예, 책 써서 비행기 값을 벌었죠. 그럼 2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꾸준히 사랑을 받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 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때는 뭐 잠깐 팔리다 말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유학 가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유학 오는 학생들이 와서 책 잘 읽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는 사람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오래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왜 이 책을 꾸준히 20년이 넘도록 20년이면은 그동안 미학 서적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도 이 책 미학 오디세이를 찾을까요? 그 좋은 책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시금석은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질을 인정받은 측면이 있고요. 예. 뭐 20년 동안 스테디셀러가 됐다는 건 아직도 그 책을 대체할 만한 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읽어봐도 사실 미학에 대해서 아주 쉬우면서도 또 폭넓고 또 그 정도의 깊이 있게 쓰는 책이 많지 않거든요. 저도 그 부분, 예. 네,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말씀드리려고 해서 책이 참 쉬워요. 그러니까 미학이라는 그 생소한 학문을 어렵지 않게 구어체로 풀어줍니다. 예. 지금은 사실 쉬운 말로 친절하게 풀어주는 책들이 많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어떤 학문이든 쉽고 친절한 책에 대해서는 좀 얕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혹평이 좀 많았습니다. 오히려 공부하는 사람들 내에서는. 예. 두 가지였는데 왜 이렇게 그림이 많냐. 애들 보는 그림책이냐. 예. 이런 비난하고요. 또 하나가 어투가 상스럽다고. 상스럽다고? 대화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가 했는데 이게 이제 재밌게도 인터넷의 특성하고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90년대 그 초반이 이제 인터넷만 막 확산될 때 아닙니까? 예. 인터넷 매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영상 매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에 글을 쓰지만 실제로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래 책은 이제 독백입니다. 저자의 독백이고 1인칭, 3인칭 관계인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항상 쪽글, 댓글 붙지 않습니까? 대화체를 사용하니까 그 당시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낯설은 포맷이었는데 플랫폼이었는데 오히려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포맷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중에게 사랑을 받으면서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그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그나저나 진중권 교수님. 예. 미학이란 학문이 지금도 흔하지 않은 학문인데 어떻게 그 시절에 미학과를 택하셨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요. 사실 대학에서 전공 선택하는 사람들 뭐 고등학교 때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그래요. 되게 이제 뭐 성적 보고 가거나 이러는데 저는 이름 보고 갔거든요. 이름을 보고요? 네, 쭉 과 이름을 흘렀는데 미학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여기 갈래. 나중에 이제 미학과 들어가서 보니까 미학과가 좋아서 온 학생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나마. 예. 미학이라는 이름이 예뻐서. 예. 미학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으셨을 텐데. 예. 뭐라고 쉽게 설명을 하세요? 옛날에는 미학 그러면 미술 아니냐. 그래서 저는 훈련소에 있을 때는 졸제 끌려나가가지고 그림도 그렸었거든요. 궤도, 각계전투 이런 거.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학에서 크게 우리가 세 가지 가치를 다루거든요. 흔히 말하는 진선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을 다루는 게 뭐 존재론이니 이식론이니 논리학이니 형이상학이니 이런 거고요. 선이라는 부분을 다루는 게 이제 윤리학입니다. 얼마 전에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입니다. 이런 게 바로 윤리학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 이걸 다루는 게 바로 미학이죠. 그래서 미학이라는 건 결국 미와 예술에 관한 철학적 성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데 이번에 미학 오디세이 20주년 그 출간 기자회견에선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미학이 미래의 경제학이 될 것이다. 예.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건 원래는 이제 미학이 미래의 윤리학이 될 것이다라는 칼 마르크스의 말을 좀 패러디한 건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하고 애플하고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보면은 이제 애플 같은 게 뭐냐면 예술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고 있고 삼성은 아직 기술 패러다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 특허가 문제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과거에는 이제 뭐 디자인이라는 게 기술을 따라가야 했다면 요즘은 이제 거꾸로 디자인이 기술을 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술과 결합하지 않은 쉽게 말하면 창의성이 없는 기술은 기능으로 전락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미학이라는 것이 즉 창조력, 상상력 이런 것이 이제 경제 가장 중요한 섹터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학이 미래의 경제학이 될 것이라고 했던 겁니다. 창조력,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하고도 그런 미학이 통하는 면이 있는 거네요. 예, 사실 저는 그 창조 경제 자체는 그 올바른 설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창조 경제로 나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까지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외국을 흉내내는 거, 모방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남이 닦아놓은 길을 뒤에 빨리 따라가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오만큼 온 겁니다. 이제는 고속도로 우리가 스스로 내야 되면서 가야 하는 상황이죠. 맞아요. 이럴 때 중요한 게 이제 상상력이고 창조력이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떠올리는 능력들. 그런데 이건 굉장히 넓은 의미의 뭐랄까 그 패러다임 전환인데 이걸 정부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임기 내에 성과가 나올 어떤 경제 정책의 이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유감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창조 경제가 이름에 걸맞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문제는 이런 겁니다. 창조 경제가 되려면은 정치, 경제, 문화, 특히 교육 이 부분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혁명. 그런데 쉽게 말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는 문화가 지금 회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년 내내 했던 게 종북 논쟁이었잖아요. 사람들 공포로 몰아넣는 것. 그다음에 지금 정치권에서 되는 게 뭐 김진표 의원의 변호인 접견권 제한 이런 거. 개인의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고 심지어는 뭐 도청 의무화 서상계 의원 이런 게 나오고 또 국정교과서 사건도 한번 보시면은 아니 8개 교과서의 다양성을 참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교과서 하나 만들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겠다 이런 발상이잖아요.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는 또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것들이 철회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 하에서 과연 자유로운 상상력, 창조 경제가 나오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세모난 동그라미처럼 형용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이걸 자꾸 한강의 기적, 이거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이러는데 지금 창조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게 그 박정희 모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미학자가 보시는 창조 경제는 그런 의미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나저나 미학하시는 분이 왜 시사평론을 택하셨어요? 그거 우연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미학에 관한 책을 썼었거든요. 글을 청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미술에 나타난 악마주의라는 글을 청탁받아서 도판 다 찾아가지고 원고를 보내놨는데 나중에 잡지가 나와서 보니까 그게 뭐냐면 박정희를 찬양하는 맥락 속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용당한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걸 항의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얼떨결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얼떨결에 후회는 안 하십니까? 얼떨결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예. 그냥 인생의 후회는 없죠. 항상 인생은 수열이기 때문에 1, 2, 3 다음에 반드시 4만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5가 나와도 되는 수열의 공식을 다시 쓰면 되니까요. 그래요. 미학과 관련된 책을 또 쓰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한 20초 남았습니다만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미학에 지금 교과서가 지금 없어가지고요. 미학의 체계론을 지금 서술 중이고요. 나중에 이제 제대로 된 미학사도 지금 10년에 걸쳐가지고 계획 중입니다. 그것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학 오디세이 20년 됐습니다. 진중권 교수 오늘 미학자로 만났습니다.